하자. 후다후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는 좀 많은 보다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신머리만 잘 차리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을 해야 정신이 돌아올 것 같지. 와씨, 너 여기 앉으니까 딱 좋다. 다음부터 지원이도 여기 딱 앉힐까? 그럼 모든 게 다 가려서 안 되나? 자, 여기 보시면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둘레를 이등분하지? 뭐 이런 거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돼.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해.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요. 한 원이 있고 안 되지. 저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안 돼. 그건 중심을 지난다라고 할 때는 거고, 현이 다른 현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하면 이 지름의 양 끝을 이등분해야 돼. 그치. 그 말인 거지. 얘들이 이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원의 중심을 대입한다고. 그것만 조심해. 알았지? 한 원에, 그러니까 한 원을 다른 원이 2등분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2등분 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둘레를 2등분 한다는 소리야. 누가? 색깔 바꿔줄까? 하얀색 원을 노란색 원이 둘레를 2등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지름의 양 끝을 지나야 둘레가 2등분이 돼. 이해됐죠? 2등분 된다라는 말은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가 같아진다는 뜻인 거지. 이럴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노란색 원과 하얀색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하얀색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야. 꼭 기억해. 그래서 적어놨지? 공통현의 방정식이 그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야.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좀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메모하면 되겠냐? 한 원을 다른 원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둘레 2등분 자체에 있는 거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딜 지나면 돼? 중심을 지나면 끝나는 거야. 그게 개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우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하얀색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얀색 원은 뭐냐면 2등분 되는 원이야. 누가 2등분 되냐? 얘에 의해서 2등분 되니까 얘가 2등분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제 중심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 a가 되죠. 됐죠?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나 은우 보고 있었어. 네가 너의 시선이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에 있었어.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 쪽에 시선이 있어가지고. 맞지? 너 그랬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시는데 여기서 빼든 저기서 빼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빼면 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보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미안. 내가 뭐라 했냐 방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맞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설마 이 용어까지 모르는 건 아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되는데 이때는 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K로 놓고 시작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내가 혹시 너무 많이 건너뛰었니? 혹시 이거 알고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알고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K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난 직선의 방정식 때 또 이야기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K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K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K가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원방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둘이 빼버리면 2차 시기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내가
설명을 빠뜨렸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든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로 연결된다고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빨간색 자체는 그냥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4a 플러스 6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요거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혹시 이 파트가 살짝 애매하면 빨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고 있어. 얘들이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아까 지원이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꽤 많아. 어떻게? 이 노란색이 여기를 지나는 걸로 생각하면서 푼 애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그럴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이렇게 보시죠. 166번이었고요. 167번입니다. 아, 이게 안 나오길 바라야 돼요. 167번은 안 나오길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희 접한다 라고 하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해. 그럼 뭐 쓰냐? 판별식 쓰지. 원하고 그러니까 직선이 접하면 또 뭐 쓰냐? 그렇죠. D는 R 쓰죠.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개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L이 있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생긴, 너무 그림이 이 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x에다가 y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한 중심이 한 요 정도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동시에 접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가 있겠죠. 이걸 동시에 접하게 하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둘 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서 밑으로 촥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는 모르거든. 어디서 정도 이제 저기가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물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 자체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고 라 하면 문자가 몇 개 있냐? 두 개 있지. 그럼 식이 몇 개 나와야 되냐? 두 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2가 되니까 쓱 놓고 여기서 내가 뭐 쓰면 되는 거야? D는 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D는 R 쓰려면 얘를 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ax-y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해서 D는 R 이게 첫 번째 쓰시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접하죠. 여기서 접하니까 y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and y는 ax 더하기 b에서 뭐 쓰면 되는 거지?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해야 되는데 파이팅. 나오면 좀 그래, 알았지? 여유가 안 그래도 없는데 와 저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 누구보다 빠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씨 그래 그냥 산수 빨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귀찮다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죠. 나도 하다가 딱 한 줄 해놓고 말았어요. 아씨 짜증나 이러면서. 그래서 정리 한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68번입니다. 패스.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168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요거지 요거. 내가 어제 설명했지. 이거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쪽이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r을 빼고 r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 그거 물어보는 거지. 아주 심플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패스, 너희들은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69번 또 패스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죠?
나는 패스인데 혹시 아 똑같아. 방금 전 문제 살짝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방이 있고 직선이 있는 거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가 0,8이고요. 모르겠다. 0,8이 여기는 아닌데 뭐 대충 여기로 합시다. 여기가 2,4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원에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결국 그냥 얘 구하는 거죠. 얘 구하고 얘 구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죠?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8번과 169번은 똑같은 패턴으로 D 빼기 R하고 D 더하기 R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D 빼기 R, 여기는 D 더하기 R. D가 뭐야? 여기서까지가 D.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해결하면 됩니다. 됐죠? 169번까지 봤습니다. 쉬운 건 빨리빨리 가자. 얘가 뭐더라? 잠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자, 170번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170번. 따라오고 있냐? 혹시 자는 사람 있냐? 아니지. 170번. 여기서는 보시면 원의 중심을 A라 하고 이 원과 직선 Y는 KX 원점 지나죠? 두 교점을 BQ의 최소 적어놨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방이 있고 그 원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정점이 있는데 그 KX라고 하는 정점이 0,0이야. 얘 반드시 0,0을 지나. 즉 원 내부에 있는 거야. 이 원 내부에 있는 게 중요해. 알았죠? 원의 내부에 있어. 원의 내부에 0,0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0,0이 여기에 있다. 0,0이 여기 있는데 자, 직선을 그리면서 현이 만들어질 거야. 직선을 그리면서 현이 만들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때 현 PQ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 최소게? 이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못 푼다. 알았지? 언제 최소냐면 이때 최소야. 적어놨지?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A야. 원의 중심을 A라고 뒀으니까 5하고 얘가 수직으로 만날 때 그 현의 길이가 제일 작습니다. 그냥 기억해놔. 알았지? 그냥 그럴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걸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다 기억이라고 적어놨잖아.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문제 풀 때 생각하면 안 돼.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물론 지금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어느 거? 5하고 A가 수직이 되게 할 때 그때 요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죠? 꼭 기억을 해줘야 돼. 5A가 수직으로 쫙 내려올 때 저때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안 궁금하냐?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가는 거야? 대박인데? 와씨 역시 그냥 알려주면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구나. 역시 문과 화이팅. 자 봐. 여기가 얼마냐면 반지름 길이 얼마죠? 5죠. 얘는 무조건 픽스입니다. 얘는 고정이야. 고정. 이거는 계속 이 현을 어떻게 그리더라도 아니 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더라도 어떻게 그리든 간에 쟤는 그냥 저렇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럼 얘는 고정돼 있는 값이야.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저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5는 고정이죠. 잘 봐봐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노란색에 비해서는 이 하얀색의 길이가 더 짧아져요. 짧아지는 게 보인가요? 어떻게 비교하죠?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노란색의 길이가 제일 긴 걸로 우리가 본단 말이지. 일단 그래.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짧아져. 얘가 짧아지면 당연히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길어지겠지. 왜냐면 5는 고정이니까. 5는 이해했어 못했어?
안 했어. 집중 안 했어. 했어. 자, 봐. 이 파란색으로 따지면,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따지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했을 때는 이 세모가 더 짧아지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더 길어지겠지.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해됐니? 이거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짧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그 문제 있잖아. 어떤 거냐면 A하고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이 O라고 해. 정점이 O라고 해.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직방할 때 A가 있고 O가 있어. 그럼 O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잖아. 이 문제 기억나죠? O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잖아. 그 중에서 A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뭐 이런 거 했었지. 기억나냐? 최대값. A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거리가. 그럼 그 녀석이 뭐였냐면 OA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길었다고. 맞죠? OA의 수직인 애가 가장 길었다고. 그거의 응용 버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OA가 가장 기니까 이 밑변이 가장 짧겠지, 여기서는. 이해됐습니까? OA가 가장 길어. 그러니까 당연히 밑변이 가장 짧아. 왜?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는 원의 넓이니까. 그래서 얘의 응용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지? 170번이었습니다. 수민아, 그 적어놔. 170번 영상 봐야 돼 라고. 알았지? 빨리 적어놔, 거기다. 응? 네. 수민아, 짝꿍한테 가, 빨리. 좋아요. 좀 넓은 걸로 바꿔줘. 아니면 얘를 줄까? 거기서 쓸래? 자, 170번 알았죠?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기억에다 만드는 거고,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내신 대비 들어가서 조금 암기해. 넘어가겠습니다. 좀만 하죠. 170번입니다. 170번. 참 문제 만드는 사람들도 똑똑하죠. 그 최대값 있잖아요. 그 최대값에 대한 내가 이렇게 적어놨네. 최대값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놨지. 최대값을 알려주는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실까요?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과 직선 y는 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최대값, 그 직선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그 최대값 있잖아. 그 문제 응용 버전인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봐봐. 일단 원은 내가 그려놨습니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이거 이 직선 y는 x 플러스 5, 얘는 어딘지 몰라. 뭐 그렇다고 치고 서로 수직인 거가 있는 거야. 접선들 중에 서로 수직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서로 수직인 애들은 뭘 말하냐면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샥 이렇게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면 잘 봐봐. 수직인 애는 이렇게 있으니까 팽팽팽팽 돌겠지, 그치? 사실은 원래는 얘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얘로 원방을 따로 만들 수가 있다고. 이해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계속 돌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수직인 상태로 그대로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녀석이 아마 이런 식으로 돌아가져 있을 거야. 반지름만큼 요만큼 커지면서 대각선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방도 사실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직으로 만나면 뭐 한다고 했냐면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제 반지름이 얼마냐면 2가 되고 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저 수직인 애들의 자취는. 이해됐습니까? 어디가 중심이고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얘가 2루트 2인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냐? 자, 그런데 그 P가 나타내는 도형.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얘라고, 얘. 얼마라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다, 이렇게. 얘가 나타내는 도형과 직선 y는 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최대값 구하라. 어디까지 거리 구하면 되냐,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에다가 반지름 R 하면 되겠죠. R이 얼마야? 2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혹시 원방을 못 구하면 어떡하요? 원방 구해야 돼, 알았지? 원방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방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하는 걸로 하죠. 근데 원방을 못 구하고 혹시 그림만 그렸더라도 풀 수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림만 그리면 좀 되도록이면 이쪽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 수직이 아닌데? 접선. 여기가 수직이 아니지. 여기서 수직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인데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원방을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 수직인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인 거잖아. 그치? 수직이면 저렇게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171번입니다. 됐다. 와, 171번까지 봤습니다. 와, 많이 봤어.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 나 빨리빨리 하고 너희들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뭐 검사한다 하지 않았냐? 검사한다겠죠? 자, 172번입니다. 빨리빨리 하자. 10문제 남았는데 뒤에 패스할 문제들이 많으니까. 고정이가 이번에 정말 신기하게 뒤쪽에 좀 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보자.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0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야, 봐봐. 우리 너희 이게 접선이잖아. 이 접선을 2등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 근데 직선이 만약에 2개 나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직선 2개 나오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 직선 2개 나왔을 때 그 2등분하는 선 어떻게 구하냐? 기다려봐. 중심진하는 거 말고 그냥 직방에서. 와, 그게 여기서 왜 나와? 직방에서 이렇게 2개 나오잖아. 그치? 보통 우리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점을 놔. 몇 컴마 몇이라고? x, y라고 놔. 맞죠? x, y라고 놓고 여기서부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까지의 거리가 뭐하다고 하면 돼? 같다라고 풀면 직방 2개가 나와. 아니라고. 같다고 했잖아, 내가 방금. 뭐라고? 얘 직방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알고 있죠? D.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 요 2개가 같다라고 하면 2개가 나옵니다. 와, 모르는 눈빛인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i 더하기 c 프라임이 0인데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걸 같다라고 놓고 주긴 하는데 요거 a, b가 좀 비슷한 숫자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주긴 해요. 보통 어떻게 주냐면 ba 이렇게 줘요. 그 다음 마이너스 정도? 뭐 이렇게 넣어줘요. 알겠죠? 일부러 그렇게 줘요. 왜 일부러 저렇게 주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사라지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c' 있다고 치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d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죠?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되고 는 이쪽 이 직선이 이 점까지의 거리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들어가죠. b
x.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 이 녀석 절대값 벗기면 저 직선 방정식 나옵니다. 맞죠? 그럼 직선 절대값이 있으니까 직선 두 개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원래 우리 직방에서 푸는 거야. 알았지? 직방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때 이렇게 풉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얘 원이다. 마이너스 2,0이야.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원이잖아, 원. 그럼 원에서도 똑같이 풀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그럼 원에서 만약에 혹시 172번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0이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있냐면 2,1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근접선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등분하는 걸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인드를 할 수 있어. 나 접선 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 나 접선 구할 건데? 접선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직방에서 2등분 하듯이 구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지양해야 돼. 생각이 나면 안 돼. 물론 생각나도 상관은 없는데 원방에서는 이렇게 풀면 직방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 알았죠? 근데 원방에서 내가 이 접선을 구하고 이 접선을 2등분 안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봐봐.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야. 그냥 원의 중심 지나는 직선 구하면 돼. 이해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0과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0하고 얼마?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지. 그럼 이게 1번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두 개가 있잖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 빨간색하고 요렇게 가는 애인데 얘도 2등분이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그 다음에 x 두 개가 있으니까 180도에서 절반이니까 이 노란색은 빨간색의 수직인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누구? 이 직선과 수직하는 애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걔의 기울기의 수직인 애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원방에서는 이렇게 접근해 줘야 돼요. 알았죠? 원의 방정식에서 2등분하는 이 부분이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았죠? 이 풀이가 훨씬 더 짧게 걸려요. 이 풀이가 훨씬 더 짧게 걸려. 그래서 이 풀이로 풀어야 돼. 제발 기억해라. 이 풀이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방 풀이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직방 풀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2등분하는 것과 원방에서 나올 때 그 접선을 2등분하는 걸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조금 더 아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됐죠?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알고 있는 거 맞지? 넘어가죠. 하기 전에 잠깐 쉬자.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니들 졸려해가지고.